네, 보통 임신 나이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최종 월경일로부터 37주 미만 애들을 조사나 또는 미수아라고 하고요. 이를 순수 우리말로 이른둥이라고 합니다. 이른둥이 분만의 원인은 산모의 조기 양막 파수, 조기 진통, 자궁 경부 무력증 등이 있는데 이거의 가장 또 큰 원인은 산모 양수의 염증 또는 감염, 그 외에도 산모가 임신 기간 중에 과도하게 체중 증가가 되거나 너무 육체적 활동이 많거나 흡연을 하거나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영양결핍이 좀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산모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결혼을 늦게 하게 되고 따라서 임신하는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고령 산모가 많아지게 된 것 자체도 이제 이른둥이 원인이 되겠고요. 또 요즘에 임신이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험관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은 쌍둥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쌍둥이들은 주로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른둥이로 태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시험관 시술의 증가도 이른둥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출생 시 임신 나이가 적고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이른둥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보통 32주 1.5kg 이상 태어난 애들은 출생 시나 아니면 입원 시 별 문제가 없으면은 퇴원 후에도 별 문제 없이 잘 클 확률이 많은데요. 문제는 1.5kg 미만, 특히 1kg 미만으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감염에 취약한 것과 성장 및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무 작게 나온 아기들은 기관지 폐2 형성증이라고 이것이 생기면은 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감기에 걸려도 심한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갈 확률이 많고 따라서 돌 전에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 만사가보다 한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게 태어난 아기들은 성장 발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아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각각의 질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모님들은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외래를 내원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집에서도 발육과 발달, 이른둥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저희 도담도담 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른둥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조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신 주수가 낮을수록 뇌출혈이 잘 생기고 폐는 또 잘 안 펴지고 폐 기능도 떨어져 있고 심장 주변에 막혀야 할 구조물도 잘 안 막히고 장의 기능도 떨어져 있고 장이 괴사되기도 하고 콩팥 기능은 또 안 좋아서 소변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망막 혈관도 이상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후유증은 주로 뇌나 폐, 장, 눈, 귀에 남게 되는데 폐에는 기관지 2 형성증이라고 해서 이것이 발생하면 폐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뇌 안쪽에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잘 터집니다. 이게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면은 자라면서도 성장 발달이 별로 안 좋게 되겠고 내성마비도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이 괴사되면 잘라내야 되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면은 나중에 장이 짧아져서 이제 흡수나 배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 눈의 망막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만사가에 비해서 청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봐야 하겠습니다. 보통 출생 체중 1kg 이상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들이 뇌에 출혈이나 백질 연화증이 생기지 않으면 대부분 정상 발달을 보입니다. 1kg 미만으로 출생한 이른둥이들이 문제가 되는데 뇌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약 40% 정도에서 발달 이상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뇌실내 출혈이나 뇌실 주변 백질 연화증 유무에 따라서 발달 이상 정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내실내 출혈은 정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단계는 50%, 3단계는 55%, 4단계는 70% 정도에서 발달 이상을 보이며 내실 주변 백질 연화증이 있는 경우는 80에서 90% 정도에서 발달 이상을 보입니다. 발달 이상이 예견되는 경우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면은 완전 정상으로 할 수는 없어도 그 정도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도담도담 지원센터와 함께 1.5kg 미만 출생 이른둥이들에게 선제적 재활치료와 음악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여러 치료를 받으면서 만성 폐질환 등을 가진 경우도 많으므로 일단 예방접종을 잘 챙겨서 접종시켜야 합니다. 모든 감염에 취약하지만 1세 이전에 입원하게 되는 가장 흔한 요인은 호흡기 감염입니다. 특히 RS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한데 RS 바이러스는 2세 이하 유아에게 모세기관지염과 폐렴을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2세 이하 95%에서 최소 한 번 이상 감염이 되고 사망률은 독감 감염보다 1.3에서 2.5배 정도 높게 되고 이른둥이들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발달 검사도 잘 받아야 합니다. 내내 출혈이 전혀 없는 이른둥이들도 발달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내성마비 유병률이 만사가보다 훨씬 높으므로 출생 직후부터 재활학과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오랫동안 고열량, 고단백, 고지방 위주로 먹이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체중이 빨리 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지만 이른둥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극소 체중 출생아의 경우 생후 4에서 6개월 전에 너무 과도한 따라잡기 성장은 오히려 청소년기가 될 때 비만을 야기해서 대사증후군 징후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유가 가장 좋고 잘 안 크면은 우유 강화제를 첨가하고 분유를 먹일 경우도 몸무게 증가 속도에 맞춰서 분유 칼로리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이들 성장 발달 및 시기는 교정 연령으로 계산을 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교정 4에서 5개월이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보통 1.5kg 미만 출생아들은 비타민과 철분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먹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천식, 새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시력, 청력, 성장, 발달 등 챙겨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지나친 염려와 걱정도 아기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른둥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과도할 경우 아기들이 예후에도 안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건강한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모님도 우리 아기가 이른둥이로 태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 이른둥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가끔 아기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신생아 치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너무 작게 출생하지 않으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신생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